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무거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은퇴 후 다시 찾아온 사랑을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끝내는 잊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65세 자식 둘을 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성장해 제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자주 전화하고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빈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의 이영석 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생활해 부인이 집을 나갔고 이후에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생활하며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덕분인지 서로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며 느꼈던 고독과 쓸쓸함을 달래줄 누군가가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아주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애가 자식들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저의 연애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나중에 재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엄마, 그냥 혼자 편히 지내면 안 돼?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딸은 연애를 반대하며 여러 차례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걱정을 무시한 채 계속 그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영석 씨의 아들은 저희 관계에 대해 아버지가 재혼이라도 할까봐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남에게 넘겨줄까봐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냐? 사실 요즘 그 분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 생각 같은 건 없으신지 해서요. 결혼. 허허, 갑자기 무슨 결혼 이야기야?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즐겁게 만나고 있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 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결혼 같은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재산 문제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요. 재산. 무슨 말이냐?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혹시나 그분이 아버지랑 결혼해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요. 재산을 노린다고? 넌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니, 아버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하는 걱정이에요.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 맞니? 너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겠지. 저도 아버지 재산을 두고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 가족 생각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상속을 하는 건 어떠세요?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넌 네 가족이 있고, 나도 내 남은 삶이 있잖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혼 같은 건 너무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저희랑도 상의해 주세요. 알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와 살지에 대한 결정은 나한테 달렸다는 걸 잊지 마라 알겠지? 아버지 그분과 사이에서 자식이라도 생기면 곤란하니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꾸 자식 문제를 이야기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저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날이면 저에게 큰 소리를 내고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식들도 다 이기적이야. 너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라는 말을 하며 저를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화가 저를 향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하고 무서운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통제하려 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저를 의심하며 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행동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식들과의 문제로 짜증을 내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가 술에 취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가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너도 날 떠날 생각이야? 네 자식들 말 듣고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니야. 그런 생각 없었어. 그냥 오늘은 그만하자고. 라고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강하게 밀치며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날 버릴 거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를 밀어내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제 팔을 세게 당겼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라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웠고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고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집착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정혜야.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 전화하지 마. 끝내자고 했잖아. 창밖에서 뭔가를 부수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그가 제 차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제 차를 부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제 차를 부수고 있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정혜야. 나와. 내가 잘못했어. 피하지 말고 얘기로 풀자. 나와서 내 말 들어. 널 사랑한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뭐야? 경찰을 불렀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뭐 하는 거야? 차를 부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그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관하지 마. 이건 나랑 그녀의 문제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한 번만 만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차량을 부쉈네요. 차는 제가 보상할 테니 나 좀 그냥 놔두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파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경찰서에서 남자를 풀어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함께한 기억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내야 하는지, 그에게 필요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후회의 감정이 서린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아직도 무언가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어줘.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오늘 내가 고소하지 않은 건 그저 지난 세월에 대한 나의 마지막 배려예요.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얽매이지 말아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가야 해요. 남자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그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건 기회가 아닌 끝이었습니다. 다시 그와 얽히지 않는 것이 저에게도 그에게도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고소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응.
그냥 풀어줬어.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도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았어. 그가 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너도 참 너무 착하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겠지. 하지만 이번엔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 어차피 이 관계는 끝난 거니까. 네가 결정한 거니까 존중할게. 근데 혹시라도 다시 연락 오면 바로 경찰에 알려. 응. 약속할게.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비번을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오래 기다렸잖아. 어떻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헤어질 인연이 아니에요. 영석은 억지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너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영석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안감이 커져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가 분노할까봐 두려웠어요.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갈게. 다음에 또 봐. 영석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큰일을 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해야 할 사람은 영석 씨의 아들 김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명망 있는 학자였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문제를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수 연구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김 교수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본 김 교수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긴장을 풀려 노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직접 뵙고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영석 씨,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라니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석 씨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별을 선언한 후부터 집착이 심해졌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저를 따라다니며 제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저의 말을 들었지만 얼굴 표정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네요. 왜 저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알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석 씨를 말릴 사람은 결국 가족분일 것 같아서요. 김 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셨다니 믿기 어렵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가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고 영석 씨의 행동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시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그의 스토킹 행위가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김 교수는 아버지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교정을 걸어 나가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그가 언제 돌변해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당분간은 불안함에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외출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뀐 후로는 그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기쁨이 컸지만 그 사랑은 결국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 저를 말렸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의 공포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연애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폭력으로 변질되기 전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그 용기를 좀 더 빨리 냈어야 했다고 후회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그 관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